안녕하세요. 리스트 튜플 연습 문제. 아, 그렇네요. 드디어 이제 리스트에 들어가네요. 지금부터 하는 게 또 이제 또 하나의 고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배울 게 점프 투 파이썬에서는 여기까지 한번 볼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딕셔너리라고 하는 겁니다. 튜플이랑 이제 이거는 이제 셋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집합이라고 하는 이 자료형은 사실 리스트랑 딕셔너리만 잘 배우시기만 하면 네, 그러면 이 두 개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학생분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가장 과제로 많이 내고, 시험에 가장 단골로도 많이 등장하고, 기업에서도 보통 코딩 테스트를 낼 때, 리스트랑 딕셔너리 없으면은 거의 문제를 못 풀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자 파이썬 파일 테스트 01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위에 이 탭 좀 다 지우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우클릭 해보시면은 클로즈 옵션이 있어요. 저는 보통 클로즈 아더즈를 많이 선택해요. 그러면은 내가 클릭한 탭 빼고는 나머지 탭은 다 없애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자주 이제 봐두시는 것도 좋아요. 네, 자, 그렇고 리스트. 모양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 대괄호가 이렇게 딱 생겨 먹었다. 코드상에 이러한 대괄호가 나온다. 하면은 이거 무조건 리스트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리스트에다가는요 이제 원소라고 해요. 원소를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이게 서랍 같은 서랍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예? 메모리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각 칸 번호라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따가 볼 거지만 리스트에는 원소를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홍길동, 뭐 A,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여기 이 세 번째에 있는 뭐 홍길동이라는 값을 내가 뭐 보고 싶어. 아니면 홍길동 대신에 뭐 고길동이라고 값을 수정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내가 특정 그 해당 메모리에 접근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리스트는 여기에 칸에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를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덱스. 인덱스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번호란 뜻이에요. 우리 학생 번호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처럼 번호. 그래서 각 칸의 번호는 인덱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각 칸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원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소. 혹은 뭐 요소라고도 하고 엘레멘트라는 말에서 따왔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이런 모양이죠. 여기서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A 해가지고 여기다 홍길동도 넣고 그 다음에 true 뭐 이런 것도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공백이 없는 게 이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0번 칸 그리고 1번 칸, 2번 칸, 3번 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주의점은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꼭 봐주세요. 여기도 홍길동 그리고 true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 이쁘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원소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을 인덱스라고 표현을 한다. 0번부터 시작한다. 이거 우리 많이 헷갈리니까 꼭 기억을 해둡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전체 리스트를 무엇으로 지칭할 거다? A로 지칭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A라고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이런 것도 해볼까요? 오랜만에 나오네. 타입. 자, 이 A의 자료형 뭐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얘는 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리스트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A의 0번부터 시작을 해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얘를 0, 1, 2, 3으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각각의 원소들이 나온다. 하나하나 지칭을 할 때는 옆에 꼭 대괄호에 칸 번호, 숫자를 이렇게 같이 꼭 넣어주시면 이제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특정 칸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이 컨셉 자체는 사실은 뭐 이게 뭐 전부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리스트를 왜 쓰느냐라는 겁니다. 왜, 언제 리스트를 쓰고, 그리고 어떻게 이 리스트를 응용해야 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리스트의 목적입니다. 자, 리스트는 왜 쓰냐? 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 100명이 있어요. 100명의 국어 점수를 모두 출력해야 돼요. 저장하고 출력해야 돼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리스트가 없다면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 번호를 다 이렇게 일단 저장을 해주고, 그쵸? 뭐 이렇게 뭐 입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겠죠. 뭐 1번 학생 국어 이거 쓰지 마세요.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국어 점수. 얘도 2번 학생 국어 점수, 3번 학생 국어 점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변수가 얘죠. 변수를 총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한 줄 한 줄 우리 개발자가 코드를 복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저장은 했어. 어떻게든 저장을 하는데. 근데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죠. 여기서도 여기 S1 점수 출력해주고 S2, S3, S4 이런 식으로 또 S100까지를 또 뚜루룩 출력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즉 우리가 리스트가 없이 일반 변수에다가 모든 학생들의 값을 저장했을 때는 총 변수 100개가 필요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아주 중요한 게 반복문, 루프문을 사용할 수가 없다. 여기서 반복문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while과 for문을 말합니다. 반복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얘를 반복문으로 바꿔볼까? 해도 사실은 반복문이 구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도 처음 코딩을 공부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for 있고 I 뭐 대충 변수 만들고 왠지 해가지고 3 이렇게 하면 여기 i의 운명은 1부터 3이라고 해야 될까요? 1부터 4 정도만 해볼게요. 그러면 i는 딱 여기까지. i는 1, 2, 3까지만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요 변수 이름에 딱 적용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기도 막 약간 요런 느낌으로다가 대충 써보면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보세요.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거는 사실은 안 돼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변수 이름에 이러한 규칙이 있다고 해서 그 규칙을 반복문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름은 이름이에요. 이름은 이름이고 이걸 가지고 프로그래밍적으로 뭔가 뭐랄까 이름을 바꾼다든지 뭐 이럴 수는 없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변수 100개는 반복문을 통해서 공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배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어떻게 쓸 거냐면 100칸짜리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사용을 하면은 이 번호 가지고서는 아까 뭐 S1, S2 이러한 변수 이름 가지고는 반복문을 구현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보시는 요 인덱스로는 반복문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사용 가능.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별표 100만 개. 그래서 결론을 또 말씀을 드리면 리스트는 정말 99%의 확률로요. 그 반복문과 같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자체는 사실 어렵진 않은데 이거랑 플러스 이제 우리의 반복문 이거를 같이 응용을 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대로 냅두고 우리 테스트 2번을 좀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2번을 만드시고 이것도 올려놓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리스트와 반복문 함께 쓰는 방법. 일단은 첫 번째로는 while문 먼저 보겠습니다. while문으로 사용하기. while문. 자, 그러면 여기서 또 A라고 할까요? 10, 뭐 20, 뭐 아무거나 여러분이 넣고 싶은 수들을 넣어 봅시다. 뭐 숫자를 하셔도 되고 문자를 넣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지금 예제에서는 그냥 숫자만 넣어 볼게요. 자, 이러면 총 6칸의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따지고 보면 0번 칸부터 시작해서 총 5번 칸까지만 존재하는 리스트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주의점, 이건 그냥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얘가 6번 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번 칸까지만. 얘는 실행을 해보면 이런 에러가 나요. 인덱스 out of range라고 해가지고 인덱스 범위가 벗어났다 해서 이 부분이 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또 인덱스는 0 베이스이기 때문에 5번 칸까지만 있다라는 거. 네, 이건 안 된다는 거. 자, 어쨌거나 이건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자, 그럼 while문으로 한번 구현을 해봅시다. 근데 그 전에 while문으로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 간단하게 그냥 뭐 이 원소들을 하나씩 그냥 쫘르륵 출력을 해주는 걸로 진행을 해볼 건데 반복문 없이 구현을 할 때는 우리도 아까 잠깐 봤듯이 이렇게 0, 1, 2, 3, 4, 5번까지로 출력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구현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줄여봅시다. 여기에 이 인덱스의 규칙이 있죠. 즉 여기서 지금 보면은 프린트라는 자체가 지금 총 6번 반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코드가 6번 반복이 되는 건 아니고 엄연히 따지면 여기 있는 이제 이 숫자, 즉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0부터 5번까지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i라고 합시다. 인덱스란 뜻으로 i 0부터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i가 6보다 작을 동안 6 미만일 동안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i의 값을 1로 증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i는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while 했을 때 이 부분이 조건식이라고 했었죠. 자, while문은 이 조건식을 먼저 검사를 하더라. 그랬을 때 얘가 true면 내부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0은 6보다 작으니까 한 번 실행이 될 거고 그리고 내부가 실행이 됐을 때 맨 마지막 과정에서는 i가 1이 증가되죠. 그러면 이제 i는
0에서 1로 값이 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건식을 또 보잖아요. 우리 while문 생각해보면 조건식 보고 참이면 이거 두 번째 거 실행하고 이 종속문장 실행하고 종속문장이 끝나면 다시 또 이 조건식으로 돌아와서 다시 검사를 또 하죠. 이걸 계속 이제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속문장 과정에서 i를 1씩 증가를 하다 보니까 i는 0,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그러다가 5까지, 5까지는 true일 겁니다. 그래서 5까지는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6이 되었을 때는 이 조건식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while은 종료가 되겠죠. 그럼 딱 요 정도까지만 i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럼 그동안 이제 무엇을 하냐? 그동안 출력을 한다. 이 i를 인덱스로 활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게 while문을 쓰는 방법. 그런데 이 리스트는 while문 써도 되지만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for문을 사용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while문 쓰고 자, for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얘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또 for문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 써주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주면 결과 똑같이 나오고요. 다음에 비슷하게 이번에는 for문 이번엔 두 번째 예제 얘는 for I in 왠지 you 프린트 I I라고 하면 안 되지. A에 I 이렇게 해도 이 세 루프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예, 제가 여기서 변수는 얘네들은 i라고 적었는데 얘는 제가 2라고 적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쭉 보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좀 차이점을 봐야 되겠죠. 자, 위에 있는 while문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얘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이거는 while문만 잘 기억을 해두셨다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얘네 두 개 똑같은 포문인데 약간 모양이 달라요. 자, 이것도 언제 이 포문을 쓰고 언제 이 두 번째 포문을 쓰는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결과가 똑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을 할지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리스트 A의 모든 원소에 곱하기 10을 한다. 을 하여 이제 리스트를 변경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리스트가 지금 얘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근데 여기 얘네들이 값이 뭐든 간에 얘네들이 이제 100, 200, 1000, 500 뭐 이런 식으로 곱하기 10씩이 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곱하기 1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A의 0번 칸은 몇이죠? 10이네. 그러면은 얘 이렇게 100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값을 다시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면 다시 0번 칸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쵸? 요거. 그럼 A의 1번도
이렇게 해서 총 이거는 잠깐 얘도 마찬가지로 쓰지 마시고 모양만 한번 봐두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네들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거쳐서 마지막에 출력하는 이 문장을 보니까 각 원소들이 각각 곱하기 10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요거를 줄여서 표현하는 게 있죠. 줄여서 표현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요거. 그래서 조금 편하게 보자면 이렇게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도 좀 보기 깔끔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모양도 깔끔해졌고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요 코드 한 줄이 총 6번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인덱스가 또 0부터 5까지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주의사항. 이거를 반복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를 반복문으로 일단 while부터 바꿔볼까요? while은 뭐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i가 6 미만일 동안 a에 i번째 칸에다가 10을 곱해서 다시 넣는다. 이렇게 해줘도 주석 처리하고 요 과정이 이제 아니죠. 죄송해요. i 1 증가. 그래서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이 코드를 좀 줄여서 표현을 한 거죠. 해도 결과는 똑같고. 자, 그리고 요 폼부터 봅시다. 렌지를 잡아서 그걸 인덱스로 활용하는 이 폼은 이것도 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할게요. i는 렌지 6. 그럼 이제 i의 운명. i의 운명은 또 0부터 5까지 될 거고요. 그럼 그동안 얘도 똑같이 쓰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얘도 실행을 실제로 했을 때 결과는 동일하게 잘 나오고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봅시다. 얘가 사실은 이 세 반복문 중에서 가장 심플해요. 가장 간결하고. 그런데 얘가 말썽을 부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것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위에 있는 패턴을 조금 생각해보면 A의 I번이라고 하는 요거 대신에 지금 요 두 번째 포문에선 아니 요 두 번째 반복문에서는 요 E라는 변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원소들을 좀 처리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얘도 비슷하게 요거 대신에 2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꿔주면은 뭐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얘는 곱하기 10이 적용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우리 또 코드를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함정 카드인데 자 얘네들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리스트 A의 원소가 수정됨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A의 원소가 수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얘는 수정이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정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었던 원소들을요, 다른 값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 포문을 썼을 때는 수정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요걸 가지고 볼게요. 요거 가지고. 얘랑 얘는 사실은 뭐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 일단 우리 A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뭐 10, 20, 100, 뭐 이런 식으로 50, 40, 그 다음에 하나 더 20 이렇게 있었고 각각의 인덱스가 있었죠.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이렇게 있었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요걸 가지고 좀 보면 여기서는 이제 또 i라는 변수가 한 번 더 활용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i에는 이 렌지로 잡혀 있는 숫자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죠. 처음엔 0이 들어갑니다. 0.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A의 i번째라는 얘기는 곧 A의 0번 칸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지금 거꾸로 제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0번 칸에 있는 값을 곱하기 10을 해서 다시 그 값을 저장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값이 눈이 아프시려나? 이거? 연두색? 값이 얘가 10 곱하기 10이 돼서 100이 되었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i의 값이 이번에는 1로 값이 변경이 되죠. 변경이 돼서 다시 또 이 포문의 종속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때는 A의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번 A의 1번 칸에다가 뭐 곱하기 10을 해서 다시 넣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는 얘가 20 곱하기 10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들어간단 말이죠. 자, 이거는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요 포문을 보겠습니다. 요 포문은 약간의 이제 그 처리 방법이 달라요. 얘는 이 2라고 하는 게 2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뭐가 들어가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for e in a라고 했어요. 그럼 이 a라고 하는 게 요거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 2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각각 뭐가 담기냐면 이 원소들이 담깁니다. 이렇게 대입이 돼요. 그럼 처음에 2는 10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복 문장을 한번 끝내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원소였던 20이 들어가고 그 다음 원소, 그 다음 원소 하면서 원소 자체가 이 2라는 임시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2가 만약에 처음에 10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문장을 수행을 할 때 저 종속 문장이죠. 이 종속 문장을 수행을 할 때 어떻게 되냐? 얘는 결과적으로는 2에다가 2 곱하기 10한 결과를 넣어라 라는 거라서 여기서 2 곱하기 10이라고 하면은 10 곱하기 10이에요. 즉 100이란 말이죠. 그럼 이 100이라는 값이 어디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 100이라는 결과값은 여기에 담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저분하네. 여기 이 A의 0번 칸 여기에 담기는 게 아니라 이 100이라는 결과값이 이 2라는 곳에 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그냥 100이 돼요. 그럼 뭐해? 그 다음 차례에서는 2가 다시 20으로 값이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다 또 곱하기 10 해서 다시 2에다 저장해라 라고 하면은 요 칸이 또 그대로 2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해? 그 다음에 또 100이 될 건데. 그럼 얘도 또 1000 될 거고. 그럼 또 뭐해? 또 다음엔 다시 50으로 값이 바뀌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결과값 자체가 이 리스트에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없고요. 말 좀 이상하게 했네요. 이 결과값 자체가 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임시 변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다른 리스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복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요거 요 포문은 얘는 원소를 수정할 수가 없는 포문이에요. 여기다가 따로 넣겠습니다. 주의, 얘는 원소 읽기 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원소를 직접 수정할 수는 없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아, 너무 외울 게 많다 하면은 그냥 요것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왕 하실 때는 두 개를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실제 포문이 돌아가는 속도는 요게 조금 더 빨라요. 아주 조금. 요게 조금 더 읽기가 더 빨리 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둘 다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는 한 50%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우리 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이것도 제가 올려놓을게요. 요 밑에다가 문제. 음, 1번. 얘는 B라고 할까요? B에다가 0을 다섯 개를 딱 채워 넣을게요. 자, 리스트 B에 정수 5개를 입력받고 하다 이들을 리스트 B에 순차적으로 저장하기. 여기서 입력받으라는 얘기는 input을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리스트 B에 모든 원소를 역순으로 출력하세요. 거꾸로. 그래서 1, 2, 3, 4, 5를 입력했다면 5, 4, 3, 2, 1을 입력해라라는 겁니다. 5, 4, 3, 2, 1을 출력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입력받은 숫자 중에 B의 수 중, 원소 중 자, 100 이상인 원소를 출력하고 그거에 대한 개수도 출력하세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출력하세요. 이렇게. 사실은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사실 되게 재미가 지루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건 다 해. 그렇죠.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그냥 딱 한 번만 딱 보면은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리스트를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위에처럼 단순하게 쓰지 않고 제가 지금 문제로 드리는 것 같은 이런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게 어려운 거죠.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0으로 채워져 있는 5칸짜리 배열이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순차적으로 값을 하나하나 입력을 받아서 넣어라. 넣어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저는 이걸 쓸게요. 0부터 5. 이렇게. 이러면 이제 i의 운명은 0, 1, 2, 3, 4까지 되겠죠. 근데 여기서 5라는 말보다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lenb입니다. lenb.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5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len이라는 말이 length라는 의미예요. 길이라는 뜻이라서 이 b의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리스트다 하면은 이거는 얘는 원소의 개수를 알려줍니다. 즉 5개니까 지금 5라는 값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또 이제 사람 입장에서 보기가 좋아요. 그냥 5라고 쓰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의도가 사실 좀 모호하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나는 여기에 원소 개수를 딱 넣을 거야. 라는 의미로 length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메시지 전달에 좋다는 거.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B에 i번째 칸에다가 넣을 거예요. 뭐를? 입력받은 값을 int로 변환해서 넣을 거야. 근데 여기 안에다가는 이제 또
이렇게도 써볼 수도 있겠죠. i번째 원소 땡땡 해주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린트를 해서 B라고 이제 해주시면 여기 뭐 10, 뭐 아무거나 넣어보시면 주르륵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채팅에다가 여러분 했던 것 좀 올려주세요. 두 번째 문제. 리스트 B의 모든 원소를 역순으로 출력해라. 역순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따가 좀 배우긴 하겠지만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를 아마 쓰셨을 수도 있는데 요렇게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물론 거꾸로 얘가 아이고 다시 해야 되네. 이게 안 되는구나. 우리 잠시만요. 요렇게 역순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의도한 거는 이거 말고 그냥 포문으로. 자, 포문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원소가 4번이잖아요. 그럼 4에서 0번 전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스텝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B에 i라고 하셔도 얘는 똑같이 역순으로 출력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1, 2, 3, 2, 3, 4, 2, 3, 4, 45, 1, 2, 3 이런 식으로 거꾸로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 더 이쁘게 좀 바꿔보면 랭스에서 B에서 빼기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얘는 이제 0이라고 하면은 안 돼. 1번까지만 출력이 되니까 마이너스 1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근데 잠깐만 여기가 1번 문제 여기가 2번 근데 여기서 이 방법보다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 파이썬에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이 녀석의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을 하는 요 인덱스 즉 이제 오름차순 인덱스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데 거꾸로도 할 수 있어요. 즉 여기서 맨 마지막 원소는 마이너스 1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겠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이제 음수를 넣어주게 되면요. 이제 역순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 비슷합니다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로 또 진행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i in range 해가지고 처음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값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야지 마이너스 5까지만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스텝은 마이너스 1, 일씩 감소 이렇게 해주셔도 뭐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고 요것도 랭스를 좀 이제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3번. 자, 3번은 100 이상인 원소를 출력하고 그게 몇 개냐 개수를 출력해라 라는 건데 자, 일단 100 이상인 애들만 출력을 해볼까요? 얘는 배열을 리스트를 직접 값을 변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 100 이상이니? 그 다음 원소한테도 너 100 이상이니? 너 100 이상이니? 그래서 100 이상이니? 라는 질문을 총 5번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모든 원소 하나하나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값을 입력을 했다면 2의 운명은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원소들이 타깃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if 물어봅니다. 2가 100 이상이니? 그러면 출력을 해라. 뭐를? 그 현재 2를.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잠깐만 여기다가도 100 이상 원소 땡땡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얘도 and 이렇게 이렇게 좀 해볼까? 하고 그 다음에 개수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경우에 100 이상인 원소만 딱 100, 345, 657이라는 세 개의 숫자만 딱 나오죠.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제가 이것도 한번 넣어봤어요. and. and는 마지막 문자를 말해요. 마지막 문자. 원래 이것도 간단하게 볼게요. 프린트라고 하는 것에는 무조건 마지막에 엔터가 한번 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프린트를 만약에 뭐 3번을 했다 하면은 총 3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내부의 마지막에 엔터를 한 번씩 치기 때문에 여러 줄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잘 보면 뭐 물론 함수라는 걸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모양만 보세요. and라고 하는 값이 기본값으로 역슬래시 n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이거 그냥 마지막 여기 뭐 여기 영어로는 써 있지만 그 이제 string appended after the last value 그쵸? 그 마지막 값으로 이제 덧붙여지는 그 값을 말해요. and라고 하는 요 인자값이. 디폴트는 newline 역슬래시 n이 디폴트 값이다라는 건데 요것 때문에 엔터 이제 매번 세 줄로 넘어가는 그런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다들 공부를 해보셨을 거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제가 다른 걸로 바꿔준 거예요. 요 부분. 얘는 뭐냐? 얘는 엔터를 안 쓰고 그냥 빈 문자를 마지막으로 추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하면은 얘가 이 커서가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프린트문은 종료가 돼요. 그럼 이후에 출력되는 프린트는 이제 요 커서, 요 커서죠. 여기서부터 이제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여기 이 두 번째 프린트, 뭐 세 번째, 네 번째 프린트마저도 지금 end 할 때도 역슬래시 n을 넣는 게 아니라 쉼표로 넣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중간중간에 쉼표가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쉼표를 지우고 싶다 하면은 요 포문이 다 끝난 다음에 프린트를 한번 해주시고 역슬래시 b를 넣어주시면 백스페이스가 이루어지면서 쉼표가 사라질 것 같네요. 2번 해줘야 되겠다. 잠깐만요. 이거는 한 번이죠. 한 번에 한 번 이렇게 해주면은 뭐 이렇게 쉼표가 마지막 쉼표가 없어졌네요. 뭐 이런 것도 그냥 한번 봐두시고 어쨌거나 자 그러면 여기에 100 이상 원소도 했죠. 개수 세봅시다. 개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뭐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숫자를 세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퓨터는 그 기억을 메모리에다가 하는데 그 얘기는 그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개수 저장용 변수를 하나 만들고 0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0 이상인 원소를 찾을 때만 일부 추가할 거야 라고 해주시면 돼요. 반드시 들여쓰기 하셔야 됩니다. 이 if의 종속 문장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요 if가 만약에 3번 true가 됐어. 그러면은 요것도 총 3번이 실행이 될 거라서 마지막에 개수는 3이 남겠죠.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수는 CNT 이렇게 해주시면 몇 개라고 하는 게 낫겠죠? 해주시면 얘도 결과가 잘 나올 거라고 보이네요. 3개. 네, 그렇고 그다음에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물론 파이썬에 큰 수,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진짜 컴퓨터적인, 우리 정말 아주 하드웨어적인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5칸의 원소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70, 80, 뭐 10, 7, 뭐 99 이런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수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워낙에 빠르게 보니까 그 자세한 그 순차적인 그 메커니즘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딱 봐도 우린 99라는 걸 알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얘를 보고 있을 때는 얘가 70이 지금 현재 최대값인가? 라고 후보에 오른 다음에 그 다음 숫자를 또 보죠. 그럼 얘랑 이제 또 보니까 70보다 더 큰 수를 발견했거든. 그럼 80이 최대값인가? 보고 그 다음 것도 보고. 근데 얘는 뭐 10은 80이 더 크네 여전히. 그럼 넘어가는 거고 얘도 넘어가는 거고. 하나하나 보면서 더 큰 수를 찾을수록 더 큰 수를 찾을 때마다 내가 얘가 최대값이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한단 말이죠. 이거를 또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m이라고 할까요? 맥시멈이라는 뜻으로 변수를 하나 다 만들어 가지고 최대값이 되는 후보를 하나하나 넣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처음에 m은 70으로 시작을 해요. 그냥 가장 앞에 있는 게 만만하니까 70으로 시작을 해서 뭐랑 비교를 하냐면 요 변수랑 그 다음에 원소들이랑 요렇게 비교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좀 예쁘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처음엔 70이었어요. 얘랑 비교를 했을 때는 80이 더 커. 그러면은 맥스의 값을 8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10과 80 이렇게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10이 그냥 작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 7과 80을 비교했을 때도 80이 여전히 더 크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99랑 80을 비교했을 때는 99가 더 크기 때문에 m을 덮어 쓰고요. 99로. 하면서 처음에 얘는 숫자가 작았을지도 모르지만 얘가 반복문을 통해서 더 큰 수를 찾아 나가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가장 큰 숫자가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값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최대값 먼저 찾아볼게요. 최대값은 이렇게 써볼게요. mx.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b의 0번 칸으로 잡을게요. 하고 그 다음에 민도 b의 0번 칸으로 잡고요. 포문을 돌릴 거예요. 이때는 얘도 그냥 우리 원소로 접근하는 요 포문을 써도 무방합니다. 그럼 mx if 써야 되겠죠? if 만약에 지금 현재 맥시멈 값보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e 값이 더 크니? 그럼 더 큰 원소를 찾았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값을 mx라는 변수에 담아라 라는 거고요. 이왕 하는 김에 최소값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요거 얘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 값보다 더 작은 수를 발견했니? 그러면 뭐 해라? 그 값을 미니멈에 덮어 써라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최대값은 mx고
최소값은 mn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최소값, 최대값을 갖는 방법을 이제 본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리스트의 기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변수는 데이터가 하나씩밖에 없는 거라서 우리가 잘만 생각하면 어떻게 아웃라인이 나오는데 리스트는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서도 포문이 쓰이고 저기서도 포문이 쓰이고 웬만한 곳에선 다 포문과 함께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얘는 포문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 아니면 아, 이 문제는 포문이 없어도 접근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좀 그 감을 잡기가 사실 시간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보통 강의를 할 때는 사실 일주일간 리스트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습을 시켜요.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안타깝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한번 훈련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프 투 파이썬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나머지 내용들은요, 이제 그냥 이론적인 얘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명령어들만 보는 거라서 이거는 일일이 테스트한다기보다는 같이 보면서 그냥 훑고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스트 자료요. 만드는 방법, 뭐 이건 아까 우리가 해봤던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리스트가 요거를 말해요. 이따가 우리도 또 보겠지만 이렇게 빈 내용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요렇게 쓰셔도 됩니다. 뭐든 상관은 없어요. 네, 인덱싱이라고 하는 게 번호. 그렇죠. 0번, 1번, 2번, 0번부터 시작한다. 네, 이런 거 뭐 우리 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면 뒤에서부터 샌다. 근데 마이너스 0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있고. 그리고 요거는 한번 봐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리스트 안에 1, 2, 3이라는 원소가 들어있고 또 다른 리스트가 네 번째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 이거 조금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요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자체가 사실은 이 A의 3번 원소고요. A의 3번 원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와중에 내가 B라고 하는 이 칸에 이제 좀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A의 3번에 그 와중에 이 녀석은 또 1번이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인덱스를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익숙하죠? 이거 다차원 배열입니다. 그 2차원 리스트 해가지고 A에 뭐 3에 0 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것도 있네. 요건 3차원 배열이거든요. 요것도 한번 봐두시면은 왜 그런지 이제 여러분이 바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봤던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은 자른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리스트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만 추출을 할 거야. 볼 거야. 할 때.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칸만 보는 거고요. 슬라이싱은 부분 집합이라고 그러면 좀 더 헷갈리죠? 부분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땡땡이죠. 콜론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는 슬라이싱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얘는 0부터 2번 전까지를 말해요. 그러면 얘가 0,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2번까지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2번 전까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하나의 팁.
여기 문자열도 리스트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예요. 그 ABC라고 하는 문자열은 엄연히 따지면 A 한 문자, B 한 문자, C 한 문자 해가지고 총 3칸으로 이루어진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자열이라는 데이터는 우리 코드 그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일일이 이렇게 표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C 언어 때는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는 뭐 너무너무 그때 이제 개발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나 봐. 그래가지고 아예 이후 언어부터는 그 뭐랄까 자동으로 문자열 처리가 되도록 그 리스트 처리가 되도록 그냥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자열은 곧 리스트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이제 슬라이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덱싱 같은 것도 문자열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빠르게 보면 그냥 이거예요. str이라고 하는 s라고 할게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을 때 s에 뭐 -1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그냥 가장 마지막 문자를 말하는 거겠죠? 아이고 아직 안 나왔네. 그러면 가장 마지막 문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싱을 하되 각각 앞에 혹은 뒤에 이러한 숫자를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냥 앞에 있는 숫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숫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마지막 원소까지란 뜻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은 얘는 이렇게 처음부터 2번 전까지를 말하는 거라서 딱 1번 원소까지가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2번 원소부터 마지막까지라는 거라서 0, 1, 2니까 3번이죠.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얘기가 안 나와 있네. 네. 잠깐만요. 이거는 아예 우리 파이썬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LST에 10, 20, 30, 40, 50, 60 뭐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에 L1에다가는 LST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는 1번 일단 이렇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에다가는 4번부터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스트에다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6, 5까지 이렇게.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아까 잠깐 봤던 얘기고요. 얘를 각각 실행을 해보면 아이고 출력을 안 했네. L1, L2, L3 이렇게 해보면 얘는 이렇게 나왔고 얘는 이렇게 나왔고 얘는 이렇게 나왔고 그쵸? 얘 왜 이러지? 아이고 이러면 얘는 뭐 여 밑에다가 이제 인덱스를 다는 게 조금 편하겠죠? 6번이죠? 그러면 1번부터 4번 전까지를 말하는 거니까 딱 이 부분을 말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번부터 마지막까지를 말하는 거라서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볼게요. 얘는 지금 땡땡 기준으로 숫자가 원래는 3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시작 인덱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인덱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텝입니다. 얘도 우리 저번에 렌지 했을 때 숫자 3개 넣었던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처음부터 5번 칸 전까지 중에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2칸 단위로 가지고 올 거야 라는 거라서 원래 얘가 없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갖고 와야 되거든요. 얘가 만약에 2라는 숫자가 없었으면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2라는 숫자를 넣어줬기 때문에 얘는 요거 그 다음에 2칸 건너뛰어서 얘, 그 다음 2칸 건너뛰어서 얘를 해가지고 그냥 이제 딱 이렇게 징검다리 형태로 이렇게 건너 건너 원소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점프 투 파이썬은 없네요. 그래서 이것도 올려놓을게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연산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리스트끼리도 연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더하기, 합쳐지는 거, 그 다음에 곱하기,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 길이 구하기, 이건 우리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써 있는 거니? 이렇게 하면은 에러 나지 않을까요? 이건 우리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죠. 우리 옛날에 봤던 그 형태, 자료형 오류를 말하는 거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수정과 삭제. 수정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요게 수정하는 거죠. 겁나 쉽죠? 여기서 2번 칸에다 4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이게 3이 4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de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요소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del 이거 자체가 하나의 지금 그래요. 그냥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A의 1번 칸을 삭제해라 하면은 1번 칸에 있었던 2가 없어지면서 이제 2칸짜리 원소로 바뀌죠. 이렇게 해줘도 되고 del은 비단 리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이 딜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객체라는 말이 나중에 나올 거긴 하지만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파이썬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형, 뭐 정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일반 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일 했어. 넘 했어. 그러면 이 다음에는 넘을 쓸 수가 없어요. 음,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넘이 이 부분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서는 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델은 사실은 메모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변수는 반드시 딜리트 처리를 해라 라는 건데 이거 C 언어에서는 free가 있고 C++에서는 딜리트라고 있잖아요. 그쵸? 자바에서는 뭐 따로 딜리트가 없고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슬라이싱을 사용을 해서 리스트를 한꺼번에 삭제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오늘 안에 커리큘럼 다 못 끝내겠다. 제가 지금 빠르게 한다고 속도를 내고는 있는데요. 이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